안녕하세요, 축구자입니다. 2025-26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는 1대0 리버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반전 안필드의 리버풀을 밀어붙이며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던 아스날이었지만 점차 리버풀이 후반에 템포를 올렸고 소보슬라이의 원더 프리킥 득점이 터지며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펼칠 두 팀의 맞대결에서 나온 전술은 어땠는지 전반 아스날과 후반 리버풀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리버풀은 비르츠,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조합이 드디어 선발로 나섰습니다. 일명 비메크 라인이죠. 부상으로 나설 수 없었던 프림퐁의 대체자는 이번에도 소보슬라이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아스날은 오늘 사카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되며 마두에케가 오른쪽, 마르티넬리가 왼쪽으로 나왔고 웨데그루 역시 부상으로 벤치에서 출발하며 대체자로 메리노가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또한 영입생 에제가 70분에 교체 투입되면서 아스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오늘 경기의 키워드는 역시 탐색전이었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리그 내 최고의 팀들 간의 맞대결이라서 그런지 두 팀의 탐색전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고 양팀 모두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전반전 기세를 잡은 팀은 아스날이었고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한 롱볼 유도, 라이스와 수비맨디가 가담한 후방 빌드업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핵심은 바로 데클란 라이스였습니다. 라이스는 오늘 좌측 메잘라로 나왔지만 수비맨디의 짝꿍인 더블 볼란치 위치에 가까웠죠. 라이스는 후방 빌드업 시에 수비맨디보다 아래로 내려가 지금처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라이스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올 경우 3-1 또는 3-2 빌드업을 구사할 수 있게 되고 지금처럼 메리노가 내려와 3-3 빌드업을 구성하기도 하는 등 유동적인 빌드업 패턴을 가져간 아스날이었습니다. 만약 라이스가 좌측 풀백 자리로 위치를 옮길 경우 측면에 있던 칼라피오리는 완전히 중앙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아스날은 칼라피오리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보다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 왼쪽 측면에 가담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즌까지 풀백을 중앙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많이 활용했던 아스날은 이번 시즌 그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팀버와 칼라피오리 모두 측면 공격에 활발하게 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스날은 전반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방 압박을 활발하게 가져갔습니다. 리버풀의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편하게 공을 잡을 수 없도록 압박했고 롱볼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면서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반전 센터백에서 미드필더로 즉 중앙으로 나가는 전진 패스가 상당히 적었던 리버풀이었습니다. 전반전 핵심적인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케르케즈와 마두에케였는데요. 아스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던져놓는 스루 패스를 통해 마두에케가 케르케즈와 맞서는 장면이 2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뒤에서 출발한 마두에케가 주력으로 볼을 따내고 좋은 드리블 돌파 후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사카가 빠진 우측에서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르케즈 또한 1대1 수비에서 끝까지 침착하게 슈팅을 잘 막아냈고 오늘 경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두 경기에서의 아쉬움을 완벽히 만회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은 아스날이 많은 기회를 잡게 되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고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던 아스날은 다소 아쉽게 0대0으로 전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리버풀은 분위기를 바꿔 자신들이 주도하는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리버풀의 캡틴 반다이크가 있었죠. 저는 오늘 리버풀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반다이크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반전에도 반다이크는 아스날이 중앙으로 뽑아주는 전진 패스를 달려들어 끊어내는 장면이 많았죠. 후반에 들어서자마자 오케이, 파, 끝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위협적인 패스를 뽑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다이크가 볼을 잡았을 때 비르츠는 볼을 받아주기 위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리버풀 팬들이 코나테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장면에서 전진 패스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반다이크는 달랐습니다. 반다이크는 비르츠에게 전진 패스를 내줬고 비르츠는 곧바로 중앙에 있는 메갈리스터에게 패스하며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이 장면에서 반다이크는 메리노의 압박을 유도했고 비르츠 역시 내려오면서 수비맨디의 압박을 유도했죠. 그리고 메갈리스터에게 볼이 전달된다면 자연스럽게 라이스는 메갈리스터를 수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리버풀 미드필더 3명,
아스날 미드필더 2명이 되면서 중원 수적 우위가 만들어집니다. 맥알리스터는 흐라벤베르에게 정확히 패스했고 흐라벤은 전진해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했죠. 반다이크는 아스날이 수비 시 4-4-2 대응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드필더로 나가는 전진 패스를 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깨달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는 질 좋은 전진 패스를 무자비하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안쪽으로 스프린트를 끊는 소보슬라이에게 이 각도로 패스하죠. 이건 보면서도 진짜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스가 이어져서 비르츠의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졌고 학포의 오프사이드로 인한 에키티케의 골이 취소되는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됩니다. 단 한 번의 패스로 최후방 라인에서 2선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든 반다이크의 패스가 기점이 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리버풀은 중원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폼이 다소 아쉬웠던 맥알리스터를 빼고 커티스 존스를 투입하며 활동량을 가져감과 동시에 폼이 좋았던 소보슬라이가 우측에서 지속적으로 중원에 가담해준 역할이 매우 컸죠. 60분 이후부터는 비르츠의 볼터치가 점점 많아지고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3경기 동안 비르츠의 모습 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교체 투입된 모스케라와 마갈량이스의 수비는 단단했고 리버풀의 전개는 좋았지만 공격 마무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득점에 가까운 찬스는 없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는 내내 무승부가 정당한 결과겠거니 하면서 봤거든요. 두 팀 모두 무승부라는 결과에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런 자연재해가 덮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소보슬라이가 미친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이 경기의 유일한 득점이자 결승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득점 자체도 주목받아 마땅하지만 오늘 소보슬라이가 잘한 것은 득점뿐만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스날의 왼쪽 공격을 잘 틀어막았고 위협적인 반대 전환 킥까지 보여줬던 소보슬라이였습니다. 다음은 각 팀의 주요 선수들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다이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리버풀의 흐름을 본인의 개인 능력으로 되찾아왔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팀 합쳐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켰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자신이 세계 최고의 수비수인지 증명한 반다이크였습니다. 다음은 소보슬라이입니다. 오늘 득점의 주인공이죠. 자연재해급 프리킥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측 풀백 역할과 더불어 인버티드 롤까지 수행하면서 빌드업에 가담하기도 하고 롱볼을 통한 반대 전환을 만들어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티넬리의 폼이 바닥을 찍고 있긴 하지만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진지하게 아놀드랑 비교해도 밀릴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케르케즈입니다. 케르케즈는 시즌 개막전부터 적응 문제가 있었죠. 지난 2경기에서 좋지 않은 수비 장면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템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주었고 특히 경기 종료 직전 다우먼의 드리블을 태클로 끊는 장면이 나오면서 특유의 전투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케르케즈를 좌측 스토퍼로 기용하며 변형 백스리를 사용했는데 케르케즈에게 빌드업 부담을 줄여주고 좌측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니 더 좋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점차 적응하는 케르케즈의 모습을 본 오늘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메크 조합입니다. 거기에 후반 교체 투입된 커티스 존스까지 있죠. 흐라벤베르야 뭐 말할 거 없죠. 오늘도 반다이크와 함께 후방 빌드업을 책임지며 국밥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르츠는 후반 중반 이후 점차 템포가 살아나면서 터치도 많이 가져가고 슈팅도 기록하는 등 이전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복귀한 맥알리스터는 아직 폼이 완전치 않더라고요. 커티스 존스가 투입된 이후 템포가 더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먼저 라이스부터 보시죠. 라이스는 오늘 아스날 중원에서 홀로 무쌍을 찍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빌드업 때는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 되고 상대의 후방 빌드업 때는 전방 깊은 지역까지 압박을 나가며 압박의 선봉장이 되는가 하면 중원에서 리버풀의 패스를 인터셉트하는 장면까지 그야말로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라이스의 플레이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이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주변 선수들이 더 잘해줘야 되는데 현재 아스날은 그게 아쉽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스날은 무조건 외대고래의 폼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두에케입니다. 공격진 중에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습니다. 사카의 부상으로 인해 우측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확실히 좌측보다는 우측이 위협적이더라고요.
오늘 속도와 드리블을 활용해 좋은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수비에 막히긴 했지만요. 개인적으로 오늘 퍼포먼스는 사카가 생각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왼쪽 마르티넬리가 많이 아쉬웠죠. 마지막으로 오늘 데뷔전을 치른 아스날의 신입생 에제입니다. 오늘 70분에 마르티넬리와 교체 투입되며 왼쪽 윙어로 20분을 소화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티보다 훨씬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좌측에서 흔들고 외대고르에게 내주는 장면은 에제의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돌파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현재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직선적인 칼라피오리와 조합만 잘 이룰 수 있다면 앞으로 왼쪽 윙어 자리에 붙박이 주전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버풀은 어려웠던 오늘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유일한 3연승을 기록했고 리그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력에 대한 의문은 존재하죠. 오늘도 전반은 거의 아스날이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밀렸고 리버풀의 자랑이었던 측면 공격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의문이 생기는 경기력임에도 3라운드까지 승리한 것은 칭찬할 부분이지만 장기 레이스인 리그에서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A매치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리버풀입니다. 일단 아스날은 경기력이고 뭐고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시즌 개막부터 하베르츠, 화이트, 뇌르고르, 사카까지 연달아 부상당하더니 오늘 경기에서는 시작 4분 만에 살리바가 부상당했죠. 이적 시장에서 뎁스를 충분히 보강한 덕에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부상당하기 시작하면 뎁스고 뭐고 소용이 없어집니다. A매치 이후 부상자들이 차츰 돌아오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만 이번 시즌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아르테타의 아스날입니다. 과연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